지금 미국 전역에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미국인들은 조용필의 부산항해를 따라 부르며 이러한 한국의 대중음악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음악 산업에서 제일 큰 규모를 차지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단연코 미국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가 로제의 아파트가 2주째 1위를 기록하고 BTS 역시 10년간 핫 101위 최다 아티스트로 등극하며 대한민국의 곡들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엔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인 조용필 트로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음악 산업의 중심 뉴욕 대학교의 한 교수가 트로트와 한국의 대중음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대에서 성악을 가르치고 있는 에밀리아 스펜서입니다. 저의 하루는 항상 바쁘고 일정합니다. 학생들의 노래를 평가하고 연주를 준비하며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전하려 노력하죠. 그런데 제가 한국 음악을 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가을 늦은 밤이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인 아침의 노래를 틀어놓고 학생들의 과제물을 평가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자동재생 목록에서 낯선 언어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당연히 스킵하려다 순간 멈칫했죠. 노래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발라드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끄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임영웅 씨의 목소리는 독특했어요. 제가 평생 공부해온 벨칸토 창법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는 익숙한 따뜻함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되는 멜로디와 고음, 그리고 묘한 감정. 이러한 표현은 마치 제가 오페라의 아리아를 처음 들었던 날을 떠올리게 했죠. 한 곡이 끝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무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노래들을 반복 재생하며 밤을 새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리가 매력적이어서였지만 점점 더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에 빠져들었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던 제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마치 언어를 초월한 무언가가 저와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임영웅의 음악이 지닌 힘은 따뜻함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묘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죠. 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노래 속에서 제가 잊고 있던 치유의 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음악이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녹아있는 역사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인터넷을 통해 한국 음악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조용필, 나훈아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음악이란 정말 언어를 초월하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한국 음악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제 작업실에서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해요. 저는 한국 음악이 가진 힘, 그리고 그 따뜻함을 제 학생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간 뉴욕 블루노트에서 한국 음악들로만 구성된 작은 콘서트를 열어보는 게 제 새로운 꿈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한국 음악에 귀 기울여 보시길 추천드려요. 아마 저처럼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제 한국 음악 여정은 임영웅 씨의 트로트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의 뿌리에 관심이 가더군요. 그러다 가왕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을 만든 인물로 이야기하더군요. 조용필 씨를 처음 접한 건 그의 대표곡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었을 때였어요. 유튜브에서 찾아 들었는데 처음에는 오래된 녹음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성에 담긴 깊이와 애절함은 바로 전달되었죠. 특히 후렴구의 반복적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곡의 배경을 알게 된 후엔 더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래는 단순히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 흩어진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담고 있더군요. 한 남자가 부산항에서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며 부른 노래라고 했어요. 곡의 가사는 전쟁으로 피폐했던 당시 한국인의 삶을 보여줬고, 그 시절에도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조용필 씨의 이야기를 더 알아보기 위해 저는 그의 다른 곡들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발머리, 못 찾겠다 꾀꼬리, 허공 같은 곡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어요. 특히 그가 단 한 번도 립싱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라이브 퍼포먼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조용필 씨는 50년 넘는 세월 동안 모든 무대를 완벽한 라이브로 소화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사실은 그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이었어요. 조용필 씨의 곡들은 단순히 흥미를 위한 대중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 나라의 아픔, 꿈, 그리고 희망을 음악으로 표현해왔던 것이죠. 허공을 들으며 저는 그가 민주화를 염원하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담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그 노래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배운 느낌이랄까요? 조용필 씨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라이브 무대를 보면서 저는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의 새로운 기준을 배웠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공연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은 마치 교과서 같은 퍼포먼스였어요. 당시의 음향시설은 현대에 비해 많이 부족했지만 그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3시간 넘게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필 씨를 알게 되면서 한국 음악이 가진 독창성과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가 한국 대중음악의 기준을 세웠고 오늘날 BTS,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그 기준 위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그의 음악을 들으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어요. 제 피아노 연주 스타일에도 조용필 씨의 감정을 담아내고 싶어요. 뉴욕 블루노트에서 열릴 제 콘서트에서 돌아와의 부산항해를 재즈와 성악 버전으로 편곡해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 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필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그의 음악이 가진 감동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끔씩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우연히 임영웅의 노래를 듣지 않았다면 조용필이라는 위대한 아티스트를 알 기회도 없었겠죠. 음악이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한 곡의 노래가 사람의 삶을, 그 시선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조용필 씨의 음악에 푹 빠진 후 저는 한국 대중음악의 또 다른 축인 트로트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필 씨의 관련 영상을 찾아보던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심코 재생한 영상 속 무대는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공연보다 강렬했습니다. 7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카리스마와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던 나훈아 씨의 모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그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담긴 감정은 마치 무언의 대사처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청중과 교감하며 혼연일체가 되는 그의 모습은 클래식 무대에서조차 보기 드문 진정성이었습니다. 테스형이라는 곡 제목부터 저를 호기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국어를 몰랐지만 한탄과 의문이 섞인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나훈아 씨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시대를 노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의 음악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한국 트로트의 역사와 특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와도 같은 장르였어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시작되어 광복 이후 한국인들의 삶과 희망을 노래하며 발전해 왔다고 하더군요. 일본의 엔카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트로트는 명백히 한국적인 감성과 창법으로 재탄생된 독창적인 장르였습니다. 특히 꺾기라고 불리는 창법은 서양 음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술이었어요. 나훈아 씨의 노래를 들으며 저는 그가
이 장르의 정수를 완성한 거장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많은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에 녹여냈죠. 특히 잡초라는 곡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 인간의 애환과 고난을 축약한 한 편의 서사시 같았어요. 흥미로운 건 그의 음악이 한국인의 정서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양 클래식 음악은 완벽한 테크닉과 구성미를 추구하죠. 그런데 나훈아 씨의 음악은 그 테크닉을 넘어 감정의 깊이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의 셰익스피어처럼 삶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트로트가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의 다른 무대를 더 찾아봤어요. 흑백 영상 속 젊은 시절의 그는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고, 최근 공연에서는 세월의 깊이가 더해진 목소리로 관객들을 울리고 웃겼죠. 특히 무시로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오페라의 아리아를 방불케 하는 감정 표현과 예술성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공연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서를 담은 하나의 문화유산이란 거예요.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울고 웃는 모습은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요즘 저는 뉴욕대 학생들에게 나훈아 씨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발성과 창법, 그리고 전통적인 요소들이 서양 음악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테스형이나 사랑 같은 곡을 분석하며 그 안에 담긴 예술적 깊이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접한 이후 제 음악적 세계는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트로트가 가진 감성과 이야기를 성악의 언어로 재해석해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음악이 주는 감동은 충분히 전달될 거라 믿어요. 음악은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언어라는 걸 나훈아 씨의 트로트를 통해 다시금 깨달았으니까요. 한국 음악, 특히 K-트로트와 K-팝은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필과 나훈아 같은 선구자들이 음악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노래하며 뿌린 씨앗은 BTS와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꽃피우고 있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언어이자 시대를 넘어 세상을 감동시키는 힘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필과 나훈아의 곡들을 연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제 음악에 녹여냅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좋아서 시작한 한국 음악이 이제는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제게 K-음악은 그저 음악이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연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용필과 나훈아, 임영웅의 최애 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제 최애 곡을 같이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에 깊이 공감하고 감동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